이제 수도권 비교 평가입니다. 일단 수도권 비교 평가 해보기 전에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요즘에 이제 서울 수도권 임장을 꽤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딜 가나 시장이 얼어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수세도 없고 전월세를 구하는 분위기도 없어요. 물론 휴가철인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이사철이 되거나 이러면 조금 분위기는 바뀌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해가지고 19년 상반기였죠. 그때처럼 반등해가지고 급하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은 많이 얼어 있습니다. 거래가 여전히 안 되고 있고요. 물론 거래가 최저점보다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가 지금은 다 안 됩니다. 매매, 전세 둘 다 마찬가지로 잘 안 되고 있고, 매매가는 급매가 나오면서 이제 살짝 조정되는 지역들이 많고요. 근데 급매가라고 하더라도 덥석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급매 나오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부동산 소장님들도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전세는 싸게 나오는 전세가 있으면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자 컨셉으로 가거나 아니면 투자자 컨셉으로 갔을 때 소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를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소장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얼어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실거주 집을 마련해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그래 떨어지더라도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물론 여태까지 한 20년 무주택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사는 게 지금 사는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되게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분이 공부하실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실거주 집이 꼭 필요하고 그러면은 언제든 내 집 마련은 무리하지 않는 영끌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지금이 과연 좋은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 집 마련을 하셔야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런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향후 입주 물량이 많은가?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 그 지역의 매매가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이 동시에 흔들리더라도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있는 데들은 가격이 더 많이 빠집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동안 호재로 인해서 과도하게 올랐던 것이 어디인가를 잘 판단을 해보면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그 지역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로 인해서 과도하게 올랐던 지역은 항상 피하고 그런 지역들이 가격을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인덕원 같은 데죠. 인덕원역 근처 급등했다가 지금 확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3억 정도 조정받은 것 같은데요. 뭐 단지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입지 대비 저렴해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 인천 내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은 항상 늘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은데, 인천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오르기 전에 인천이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 비해 덜 올랐을 때 입지 대비 괜찮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서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대구, 뭐 대전 이런 데랑도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역시들의 도시들과 한번 비교 평가를 붙여 보시면서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고, 저평가됐는데 입지가 인천 내에서 괜찮은 곳, 송도, 청라 이런 곳들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교 평가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물론 이제 저는 임장을 기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수도권 내에서 체급이 비슷한 도시들을 저는 비교 평가를 붙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임장을 많이 안 다녀보시고 서울 수도권의 지리도 잘 모르고 어떤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대략 평당가가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제가 보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자, 부동산 지인의 이제 지역 분석에 보시면 여기 경기 지역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서울 지역을 검색해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신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시 단위로, 시랑 구 단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시랑 구 단위로 평당가로 쭉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뭐 남양주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남양주시에 있는 데 중에 위아래로 두세 개 지역 정도가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사실 편합니다. 물론 단지별로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평당가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두세 개 정도의 도시들을 비교하면 비슷한 아파트를 찾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엉뚱한 데서 찾을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남양주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원시 권선구, 일산 서구, 안산, 그다음에 뭐 화성 정도도 괜찮고, 그다음에 안산시 상록구, 시흥, 김포,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뭐 요 정도까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비교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남양주시 별내로 한번 가볼게요. 남양주시는 다산 신도시도 있지만 갈매 신도시도 있지만 별내 신도시도 있어요. 자, 여기가 다산, 갈매, 별내 이렇습니다. 이쪽에 얘거든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13년식이고 비교 평가하기에 딱 좋은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가격은 별내 신도시에서도 약간 저렴한 편인 아파트입니다. 자, 별내 리슈비를 클릭을 해보고 아실에서 비교 평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이제 호가를 실제로 본 건데, 실제 지금 거래가 가능한 호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호가는 무슨 기준이냐면 중층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인지, 주인 거주 물건이거나 아니면 입주가 가능한 물건인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걸 호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별내 리슈빌이 거래 가능한 가격은 7.3억에서 7.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7.3억에서 7.6억이니까 대략 요 정도가 맞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쭉 이제 비교 평가를 붙여볼게요. 자, 이쪽으로 쭉 오면 아까 고양시 있었죠? 고양시 중에 여기가 원흥지구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별내가 조금 더 낫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일단 비슷한 얘를 한번 비교 평가를 붙여볼게요. 도레올 센트럴 더포레입니다. 덕양구 도내동이죠. 이렇게 요 정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전세가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현재 얘 네이버의 이제 호가는 얼마냐면 얘도 7.3억에서 7.8억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가치가 비슷했던 애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있네 이겁니다. 왜? 전세가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누가 저평가 고평가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비교평가 단지를 잘 찾은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제 붙여볼게요. 부계역 프로지오라는 단지입니다. 근데 제가 찾은 얘를 한번 붙여볼게요. 부평구 부계동. 거의 비슷하죠? 그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현재 호가가 얼마냐면 7.1억에서 7.5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싸요. 그러니까 잘 사면 2천에서 3천 정도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얘네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전세가 한번 볼까요? 전세가가 과연 부천이 떨어지나? 지금 안 떨어지죠? 전세가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얘네 세 개의 가치가 비슷한 게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굳이 지금 당장 실거주집을 마련해야 된다면, 그리고 지역이 상관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쪽에 지금 연고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사야 된다면, 내가 지금 부계역 프로지오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금 사도 괜찮다. 왜? 비교평가상 싸니까. 2천, 3천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를 모르신다면 모든 아파트를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슷한 가치를 가진 애랑 비교평가를 붙여보고 나서 비교평가에 있는 애보다 내가 현재 싸게 살 수 있어. 그리고 현재 지금 분위기가 얼어있다 그러니까 금매가로 나온 거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비교평가 붙여볼 얘 한번 붙여볼게요. 수원시 영동구 망포동 한양수자인. 지금 비교평가상으로는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쵸? 전세가도 뭐 비슷한데 지금 전세가가 확 내려왔죠. 여기 내려와 있죠. 원래 더 높았던 애인데 지금 전세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요? 얘는 8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가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7.3억 정도에 돼 있으니까 보통 이 정도 가격대가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평가는 한 20개 정도를 붙여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내가 최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서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앞으로 하락장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얘를 8억 주고 사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알아보고 있다면 얘는 사면 안 되는 거고, 얘를 알아보고 있다면 싸게 사면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차이가 거의 1억 정도가 나니까. 떨어지더라도 내가 1억의 안전마진을 갖고 시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도 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지역들을 다 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들이 거의 가치가 비슷비슷한 지역이고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해석한 게 맞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살만한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얘네가 가격대가 비슷해질 날이 있을 거니까. 이제 안산까지 가면 안산 초지 이제 두산 이부가 있는데 얘는 지금 7.1억에서 7.2억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선택하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선택지에서. 그래서 서울 수도권 비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지방 얘기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서울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서 비교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 내에서 입지 가치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사실 손품도 중요하지만 임장을 되게 많이 가보셔야 돼요. 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좀 느껴져요.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런 느낌 말고 여기랑 여기랑 가격이 원래 비슷했는데 지금 왜 저기가 좀 더 비싼 것 같지? 라는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서울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가서 봐야 되는 건 다 똑같지만 다만 서울 수도권은 비교 평가 대상이 서울 수도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과정 내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평가가 된 애들을 찾는 눈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거의 8,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순간 한 몇 개월 사이에 진짜 1억, 막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찰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장을 많이 다니고 내가 충분히 여러 지역들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사전에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